비트코인을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구입을 해서 그냥 거래소에 놔두던가 또는 뭐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지요. 자, 이제 저는 아무데나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민할 사람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지요. 자, 먼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게 되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나라에서 은행을 막거나 은행을 막으면 당연히 거래소 정도는 그냥 막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 내가 보관해 놓은 그 거래소에서 내가 달라고 할 때 주지 않을 위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국가 또는 FBI에서 내가 테러리스트다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테러 행위를 하려고 했든 이미 했든 아니면 하려고 준비 중이든 아니면 아닌데 오해를 하든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 이제 출금 중지가 되죠. 그렇다면 내가 장기적으로 보관할 나의 에너지가 미래로 전송한 나의 에너지가 거래소에서 묶이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안 내게 되면은 나라에서 이제 중지를 시킬 때 이제 거래소도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체납이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에 두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특히 유심히 해킹됐을 경우에 이제 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저런 위험성을 해치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개인 지갑에 옮기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죠. 자, 옮기다가 이제 버튼을 엄한 거를 눌러서 이제 엄한대로 보내버려서 그냥 없어지거나 또는 하드월렛 자체가 다양한 경로로 해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프라이빗 키, 시드 문구를 내가 까먹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까먹을 것 같아서 이 알파벳 문자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백업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까먹을까봐 여기다 적었는데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 내가 백업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서 저에게 이걸 꺼내도록 칼 가지고 또는 총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되면 이제 빼앗기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모아놨는데 내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려서 내가 내 지인들이나 내 가족들에게 전송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또는 내가 아니라 뭐 부모님이나 내 친구가 모았는데 나한테 안 주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망의 위험성들,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서 참 거래소에 놓는 것도 거시기 하고 개인 지갑에 놓는 것도 거시기 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그러면 알래스카로 이사를 가면 되죠. 여기가 뭐 캐나다에 있는 뭐 그런 데 거시기라고 해요. 그다음 여기 캐나다에다가 여기 땅을 산 다음에 땅을 사서 가야죠. 땅을 구매해서 이사를 간 다음에 그 땅을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벙커를 설치하면 되겠죠. 지하에다가. 그럼 거기다가 군사 식량과 물과 통조림을 택배로 보내든 쿠팡으로 보내든 아니면 잘 싸서 가지고 간 다음에 그곳에서 인터넷과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책만 보고 살면 돼요. 책 보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안에다가 러닝머신과 트레드밀과 그다음에 파워렉을 설치해서 이 벙커에서 생활을 하면서 핸드폰과 인터넷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독서하고 뭐 그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매일 아침 해킹 당하지 않는 나의 삶, 나의 축복받은 삶, 럭키비키드 하잖아 라고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결국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거래소에 두는 것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적당히 거래소에 두면 되는 거고, 난 거래소가 별로라고 생각해 라고 판단이 되면 개인 지갑에 두면 되는 거고, 개인 지갑에 하나에 넣었다가 까먹거나 문제가 될 줄 모르니까 개인 지갑 10개에 나눠 놓고 싶어? 그럼 10개에 나누면 되는 거고, 거래소 10개와 개인 지갑 10개에 나눠서 놓고 싶어? 그럼 20개에 나누면 되는 거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뭐 해킹을 당하든 뭐 분실을 당하든 뭐 전쟁이 나든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like 자동차를 타면 사망률이 늘어나죠. 사망률 증가. 그렇다고 그래서 걸어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걸어 다니는 것보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사망률의 더 증가를 불러오기 때문에 더 위험하냐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실전에서 인생의 야전에서는 그냥 자동차 타는 거 가지고 뭐 우리가 이것까지 신경 쓰고 살지는 않죠.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특히 비트코인 신에서 이 절대 명제, Not your key, not your money. 네가 개인 하드 월렛, 콜드 월렛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절대 명제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찬양하는 일부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본인들의 스스로 인생을, 과거를 돌아봐야 되겠죠. 옛날에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을 때는 듣지 않아 놓고선 이제 와서 Not your key, not your money. 이게 또 영어라서 또 땡기는 느낌이 좀 있네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잘 듣지 않으면서, 엄마가 어렸을 때 했던 얘기는 안 들으면서 나이 좀 먹었다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죠. 네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전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어디다 보관하냐 이런 거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면 파업충이 되죠. 그래서 지금 네가 벌고 있는 것에 7배 플러스 알파를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돈 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있었을 것을 이런 거 할 때 엄마에게는 똑바로 안 들어놓고선 누가 했는지도 모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2024년도 한국인은 5,200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너무 어린 친구들도 있다곤 하지만 아무튼 그 중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미만이 67%에다가 23% 더하면 얼마인가요? 90%인가요? 그리고 1억 이상. 1.3%만이 1억 이상이고, 이 중에 이용하는 사람 중에 1.3%가 1억 이상인 거니까 사실상 우리가 1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 만날 일이 없죠. 물론 뭐 해외 거래소에 있을 수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만날 일이 없고, 이렇다. 이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만나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도 거의 만나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해커와 정부의 통제 위협을 느껴야 하는 사람이 과연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하여 항상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인생은 확률적 사고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없죠. 그래서 내가 거래소에 놓든 뭐 콜드 월렛으로 가지고 놓든 뭐 종이 지갑을 쓰든 그 어떤 대단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그냥 내가 안심할 그 어떤 적정선에 그냥 적당하게 놓고 현생을 열심히 또는 적절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거래소에 놓으면 잘못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짜고 이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현생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이것이 너무 불안하면 알래스카로 이사를 가면 되고, 알래스카로 가는 것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편도체가 손상돼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한약재 중에 대표적인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처방을 하는 대표적인 한약재가 용골과 모려, 이 듀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한약재 친구들이 있는데,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올바른 한약을 먹으면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 다음에 가슴이 콩당콩당 뛴다, 이런 증상들을 안정시키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고 적당하게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적당히 아니라 적절하게 모으면서 내 현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을 잘 모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현생을 열심히 살자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